다시 아름 VD 꿈을 향한 태도가 중요하니요. 오리슨 스웨트 마드는 미국의 전설적인 자기계발서 작가다. 그는 1859년에 출간된 불멸의 자기계발서 자조론을 쓴 영국의 세미얼 스마일스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아 자조와 자립에 관한 책을 많이 출간했다.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푸싱 투 더 프런트 같은 경우 일본에서 150만 부 이상 팔렸고 메이지 정부에 의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는 헬렌 켈러, 헨리 포드, 존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처럼 존재 자체가 미국의 상징인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으로 유명한 잡지 석세스 매거진의 창간자이기도 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석세스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미화시키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나까지 노력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미화시킨 그들은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디슨의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자가 물었다. 1%의 영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디슨이 대답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에 쏟아붓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집중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에디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둘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생을 건 목표를 이미 이룬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에디슨은 거의 평생에 걸쳐 매일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다. 20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많았고 며칠씩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채 연구에 몰두하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제일 성공 요인이 노력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그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아내와 부이드가 자신이 발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제일 요인이라고 고백했다. 노력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에디슨은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든 노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이디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에디슨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전응합 판정을 받고 쫓겨났던 처지에서 전 세계 교과서의 발명왕으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자수성가한 사람은 소수다. 다수가 아니다. 이는 곧 소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과 같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에디슨의 말을 99%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만일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에디슨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에디슨의 말을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안타깝게도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노력은 다만 영감을 실현하기 위해 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노력으로 전환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그의 노력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재능이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영감, 즉 부이디다. 재능이나 노력이 배라면 부이들은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고급 선박이라도 나침반이 없다면 항해를 할 수 없다. 언제나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배가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열심히 전진할 것이다. 허나 바다를 가로지르지 못한다. 나침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 배가 맞이하게 될 운명은 자초나 난파다. 이게 바로 재능과 노력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미래다. 대양을 건너 다른 대륙으로 가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올바르게 작동하는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 선박의 기종이 최신식인지 아닌지는 차후의 일이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다. 재능을 갈고 닦기에 앞서 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먼저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에드신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삶에 적용해야 한다. 물 위에 뜨는 기름처럼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라. 꿈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학벌도 인맥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아라. 자수성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라. 기억하라. RVD 공식을 성공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성공은 시작된다. 꿈을 믿는 순간들이 모여 성공을 이루어낸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경의를 표한다는 세르조 레오네 감독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 출연한 배우 제임스 우즈 그는 영화 DVD 배우 인터뷰에서 세르조 레오네 감독을 회고하며 말했다. 로버트 드니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찍을 때였어요. 세르조 레오네는 거대한 트레인에 앉아서 와이드샷으로 거리를 찍고 저와 로버트 드니로를 클로즈업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비가 오는 것을 원했어요. 샷이 너무 넓어서 촬영에 필요한 비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진짜 비가 내리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세르조 네오네가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비를 주실 거라고 자신이 굳게 믿고 있으니까 비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이 액션하고 외치면 비가 내릴 거라고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지요. 저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르조 네오네가 촬영을 시작하자 진짜로 비가 내렸기 때문이죠. 이 실화에서 중요한 것은 비가 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르조 네오네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꿈꾸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견,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세르조 네오네의 꿈을 향한 태도 말이다. 세르조 네오네는 영화 감독으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미래를 꿈꿀 때도 촬영장에서 비를 기다릴 때처럼 했을 것이다. 자신이 성공하고 외치며 마치 무슨 선물처럼 성공이 찾아오리라 믿었을 것이다. 세르조 레오네처럼 거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확신이 있다. 자신이 손대는 일은 무조건 되고 성공을 이룬다는 일견 터무지없어 보이는 신념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확신과 신념이 현실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성공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RVD 공식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나는 RVD 공식을 믿기 어렵다는 식의 메일을 간혹 받는데 그런 메일을 보낸 사람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반면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RVD 공식에 열광한다. 그들은 꿈에 관한 책을 수백 수천 권씩 구매해서 임직원들에게 선물하고 독서 토론 대회를 열고 저자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다.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을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을 가져야 함을. 만일 당신이 세르조 레오네 같은 성공을 거두고 싶다며 세르조 레오네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세르조 레오네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싶다며 세르조 레오네 이상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고방식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당신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당신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행동이 변화되고 이 새로운 행동들이 쌓여 새로운 인생을 만든다. RMVD 공식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꿈꾸기조차 두려워하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소한 장애물 앞에서도 그저 고개 떨구고 주저앉기 바빴던 사람에게 거대한 장애물을 만날수록 오히려 힘이 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모여 성공을 만들어내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성공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RMVD 공식을 실천하라. 세르조 네오네처럼 당신의 꿈을 VD하라. 꿈꾸라 생생하게 꿈꾸라. 전설적인 공중굴다기 고개사 샤론 블롱댕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때 이야기다. 블롱댕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된 쇠줄리를 장대 하나 들고 횡단할 예정이었다. 안전장치 같은 것은 없었다. 만일 한 발자씩이라도 헛디딘다면 그대로 추락해서 폭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목숨을 건 줄타기 고개였다. 관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세기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블롱댕은 쇠줄이에 한 발을 턱 올려놓더니 물었다. 여러분, 800m가 넘는 이 쇠줄이를 제가 무사히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블롱댕, 바로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블롱댕의 성공적인 공중굴타기 고개를 보호한 관중들의 대답이 하늘을 찔렀다. 블롱댕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른 쇠줄이를 여유롭게 걸어갔고 횡단에 성공했다. 관중들의 흥분이 채 가라앉히기 전에도 그는 물었다. 여러분, 이번에는 두 눈을 가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관중들의 여러와 같은 화답이 있었고 안대를 착용한 블렁댕은 800m 넘는 세 줄이를 걸어서
타고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 그러자 관중들이 난리가 났다. 그들은 불렁댕을 왕이라도 삼을 태세였다. 불렁댕은 관중들의 시야에 사라지더니 이내 외발 자전거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물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세주리를 건네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중들은 불렁댕을 위해 마치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반응했고 불렁댕은 거짓말처럼 나이아가라 폭포 횡단에 성공했다.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서 관중들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기절하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였다. 불렁댕은 이번에도 관중들의 시야에 잠시 사라졌다. 그러더니 외박기 수레를 들고 나타났다. 불렁댕이 물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를 밀면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불렁댕 당신을 믿습니다. 관중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답했다. 불렁댕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들의 함성은 폭포 소리마저 잠재울 정도였다. 불렁댕이 관중들을 조용히 시키더니 다시 물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여러분 중 한 사람을 태우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불렁댕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축을 뒤흔들 만한 목소리로 들려왔다. 관객들의 믿음을 확인한 불렁댕이 활짝 웃으며 제안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이 수레 위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저쪽 폭포 끝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에 흥분이 사라졌다. 미소도 사라졌다. 다들 쥐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불렁댕이의 수레에 올라탄 사람은 없었다. 결국 불렁댕은 홀로 수레를 밀며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했다. 불렁댕의 마지막 도전 역시 성공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였던 군중들은 모두 바람을 가졌다. 불렁댕이 수레 위에 누군가를 태우고 800m가 넘는 세 줄리를 안전하게 건너는 바람을 말이다. 하지만 막상 불렁댕이 수레에 타라고 하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단순한 바람이 아닌 생생한 꿈을 가졌다면 불렁댕이 수레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저쪽 끝에 도달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면 마음속의 그림을 1%의 의심 없이 믿었다면 불렁댕이 수레를 서로 타겠다고 앞다투어 자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언제나 꿈처럼 아름답기를. 미국의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사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플로리다에서 디즈니랜드가 개장했을 때 일이다. 윌터 디즈니는 개장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인 릴리언 디즈니에게도 말하곤 했다. 그가 지금껏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토록 멋진 꿈의 공간을 마음껏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릴리언 디즈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걱정 마세요. 그는 우리보다 먼저 보고 떠났답니다. 꿈꾸는 다락방 1편에서도 인상적으로 설명했지만 윌트 디즈니의 성공 이야기는 아름 VD 이야기다. 그는 매일 아침 디즈니사의 전 직원과 함께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검지를 간자놀이에 대고 내 상상력이 내 현실을 만든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알다시피 그의 상상은 대부분 현실이 되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를 설립하는 것을 꿈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먼저 VD부터 시작했고 언제나 VD를 했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VD를 했다. 그토록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그가 사망한 뒤에도 디즈니랜드 설립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무런 탈 없이 개장할 수 있었다. 먼 후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는 당신이 월트 디즈니처럼 꿈을 남기고 가기를 바란다. 너무도 강렬하고 생생해서 주변 사람 모두를 전염시키는 그런 꿈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바란다. 월트 디즈니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꿈꿨던 꿈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디즈니랜드였던 것처럼 당신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꾸게 되는 그 꿈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마음의 캔버스에 꿈을 그려라. 지인은 22살 때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가졌다. 그런데 현실은 막막하기만 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교대에 편입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당시 편입 전형대로라면 그녀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교대에 편입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로 했다. 그녀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편입하고자 하는 교대로 바꿨다. 인터넷 시작 페이지도 그 교대 홈페이지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교대의 학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응시한 해에 편입 전형이 바뀌었다. 그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케이는 영국 최고의 미술대학 중 하나인 런던 미대를 졸업했다. 겉으로만 보면 그녀의 삶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힘겨운 시절이 있었다. 마치 어둠으로 가득 찬 고지에 갇힌 것처럼 슬픈 날들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화가라는 참으로 멋진 꿈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꿈을 무시하고 비웃고 비난까지 했기 때문이다. 한때는 심한 따돌림까지 받았다. 눈물로 보내기에도 부족한 세월이지만 그녀는 우는 대신 미소 짓기로 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꿈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C는 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나,
중소기업청 창업도전기 영상공모전에 도전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둘, 환경관리공단 환경홍보전에 응모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셋, KBS 전국노래자랑에 나가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넷, 보건복지부 절주 영상공모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섯, 이외에도 11개의 공모전에 도전해 수상을 했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용기를 얻어 도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균 경제율 200대 1이 넘는 각종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더 멋진 꿈도 이루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꾸어온 저를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저는 요즘 더 이상 꿈꿀 게 없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꿈을 포기해야 할 때 오히려 더욱 뜨겁게 꿈을 꿀 수 있다면, 꿈 때문에 고통받을 때 눈물 흘리는 대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언젠가 당신은 더 이상 꿈꿀 필요가 없는 행복한 미래를 만나게 된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다. 마음의 캔버스에 그린 그림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아멘.